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미제 사건을 파헤치는 사건의 재구성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맡은 경찰 출신 전용환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1994년 청주 처제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놈 목소리란 영어로 더 익숙한 이 형오군 유괴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만 9세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던 이 형오군이 1991년 1월 29일 저녁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형오를 데리고 있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저씨가 분명히 애를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데리고 있다고요? 네. 아무튼 말입니다. 내일 6시 전까지는 보내드리겠습니다. 형 어떻게 바꿔주세요? 다시 전화드릴게요. 여보세요? 이영호 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협박 전화는 무려 43일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계속되었는데요. 범인의 협박 전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호 군과 같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경우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서는 이와 같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를 저지른 목적이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만약 이러한 목적을 넘어 이 사건처럼 전화로 협박을 하는 등 금전 요구의 실행에 옮겼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6년 1월 이후에 개정된 조문에서는 미성년자에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질의 대상을 축소시켰는데요. 만약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이 조문이 아닌 형법상 인질강도죄 등으로 의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인질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특가법과는 법정형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형오군 사건처럼 금전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목적을 넘어 금전 등을 요구하는 실행에 옮긴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을 요구하는 범인의 전화는 계속해 걸려왔고 경찰은 이를 미끼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로부터 한 달 후 잠실지구 인근 터널 옆 배수로에서 이영호 군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이 형호 군은 유괴 당일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호 군의 시신을 찾게 되면서 유괴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변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해 범인의 필적, 목소리, 몽타주 등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형군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아 지난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고 범인이 잡힌다면 사건 당시 만 9세의 이형호 군을 유괴한 것으로도 모자라 살해까지 한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앞선 질문에서는 목적만 있을 때, 목적을 넘어 금전 등을 요구했을 때로 정리해 보았다면 이번 질문에서는 인질을 살해한 경우입니다. 국법과 현행법 모두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인질이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형법상 강도살인죄로 의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호 사건의 경우 공범의 가능성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범인의 행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 사람으로는 메모를 남기고 돈을 찾고 주변을 감시한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만약 이 사건에 공범이 있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우선 직접 약취 유인에 관여하고 살해까지 한 경우라면 공동정범으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반면 단순히 정범의 실행 행위를 가능 내지 용이하게 해주거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방조라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됩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우린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수사를 통해 범인을 특정하여 형오군과 유족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라며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 전용환 변호사였습니다.